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묻지마 살해한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박대성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름 박대성, 나이 30세, 구속됐죠.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어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 인정된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다라며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세의 박대성. 자,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머그샷까지 공개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뭐 30세예요. 나이도 어리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 심신미약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일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범행의 동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쓰고 싶진 않은데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소주 4병 먹었다. 심신미약 주장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 주장 자체가 이렇게 중대범죄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일 이 범행 사실이 이미 CCTV를 통해서 다 공개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예. 이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이 스스로 의식에 통제받지 못하고 한 행위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행인들과 시비를 걸거나 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우발적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살해 도구를 가지고 만나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지로 그냥 그런 의식하에 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신무약이든 뭐 주치에 대한 어떤 참작이든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에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CCTV, 범행 당시 CCTV 화면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흉기를 들고 여고생을 10대 여성을 쫓아가서 살해한 박대성. 자, 지금 이 장면은 맨발로 어딘가 배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박대성. 흉기를 본인이 미리 챙겼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소주 4병 음주, 흉기를 챙겨 나왔다는 거예요. A양을 발견하고 800m를 따라가서 살해했다라는 잔인한 사건이고요. 범행 현장 500m 인근 원룸 주차장, 흉기를 버리고 도주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라는 박대성.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내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다. 흉기 챙겨 나온 거 기억 안 난다. 평소 술 마시면 맛이 간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변명이죠. 변명을 하고 있다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종의 변명이죠, 이런 건. 변명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형량이 감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소주를 4병을 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 한 4병 정도 먹으면 이제 명정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명정 상태 할지라도 이제 본인이 이전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 화가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죄 뭐 내에서는 살해 동기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살인이 우발적이었든 아니면 고의적이었거든. 그러면 원한이 있다랄지 이제 감정 싸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기가 전혀 없는 뭐 전혀 정말 뭐 날벼락만인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길 가던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엄청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걸 또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또 대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시적으로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피해자는 사실은 경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여성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가해자가 나중에 이런 범죄인을 잡을 그런 경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저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치감경이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은 전에는 만약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감경해주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 한 2년간은 지출 감경을 해준 적이 없고 네. 향후에도 뭐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사건도 오히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경이 아니고 가중 사유가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피해자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장애를 가졌고 어머니는 또 이주 여성인 어머니, 이 두 부모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딸.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밝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의 생계도 도왔던 효녀였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의 봉환당, 그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라는 아빠의 어떤 이 참 짧은 문구가 더 애통하군요. 더 애통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이고 참 왜 꼭 이렇게 선하게 성실히 살고 있는 이꿈 많은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모님은 이 착한 효녀를 가슴에 묻었죠. 경찰이 돼서 나쁜 범죄자를 잡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었던 꿈을 꿨던 10대 여성이었는데 저 무책임한 아까 봤던 박대성, 범죄인의 범죄 행위에 안타까운 목숨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밝게 살아가고 있는 10대 이 여성이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효심이 또 지극했겠습니까. 이 외동딸이었는데 졸지에 그냥 이 귀한 딸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네. 그 마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디 비할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주 4병 마셨고 심신미약이를 주장하면서 800m를 쫓아가서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식의 변명은 뭔가 이런 그 잔인한 사건의 그 가해자들의 자동 발사되는 변명처럼 지금 돼버렸는데, 심신미약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얼마나 뭐 참담한 심정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대학 입시도 또 준비도 하고 뭔가 미래의 꿈도 꾸면서 친구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오는 길이었고, 또 아버지 약을 사려고 했는데 아빠 약이 없대 이런 통화도 하면서 갑자기 졸지에 지금 당한 거잖아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알지도 못한 채로 본인의 어떤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했을 그 참담하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막 동시에 떠올라서 정말 그 본인의 변명, 뭐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이런 걸로 변명하는 거 더 이상 우리 사회 통용대에서는 안 될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제대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